스텐 칼라 어깨는 드롭 숄더의 코트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그리시고요. 코트 길이를 먼저 설정하는데 60cm, 70cm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직각으로 밑단선을 그려 놓겠습니다. 가슴선 6분의 하이바스트 플러스 7cm, 제가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뒷목점에서 가슴선까지 내려오는 공식이고요. 뒷목점에서 다시 등 길이 내려오시고 기본선을 그려주시고, 또 등 길이에서 19cm 내려오셔서 힙 라인, 엉덩이 둘레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선이 나왔는데, 이거 뒷목점이에요. 그 다음엔 사이즈를, 둘레 항목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4분의 하이바스트 놓으시고, 플러스 좀 요즘에 사이즈를 크게 입기 때문에 저도 사이즈를 플러스 5cm를 넣었습니다. 자, 5cm 넣고요. 허리 사이즈는 박스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엉덩이 둘레는 6cm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힙 플러스 6cm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6cm예요. 자, 곡자를 이용하셔서 곡자의 한 16금 엉덩이 둘레에 체크해 놓은 이 두 점을 연결하시면서 아래쪽으로는 좁아들진 않고요. 살짝 거의 일직선처럼, 직각처럼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직선은 아니게 곡자를 이용하셔서 살짝 허리선이 들어가면서 힙선으로 둥글게 되는 외곽선이 나왔습니다. 목둘레 그리고 등 너비를 체크해야 되겠죠. 2분의 등 너비 체크하셔서 위쪽으로 선을 그리시고요. 여기 보이는 희미한 선은 원형이 그려진 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의 원형을 그려진 그 원형을 놓으시고 그 위에 치수를 설정하셔서 그리셔도 되고, 기본선을 새로 설정하셔서 새롭게 그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사이즈는 이미 상의 원형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다 나왔기 때문에 여유분만 더 주시면 디자인을 표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목둘레는 12분의 하이바스트, 축도자 이용하실 때는 6분의 하이바스트의 반 체크하셔서요. 2.5cm 위로 올라가시고
2.5cm의 기본선에 평행이 되는 선을 어깨 기울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자, 18cm 나가시고 그 점에서 6cm 내려온 이 점을 이용하셔서 어깨 기울기를 구하시면 어깨 기울기를 적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그 점에서 2분의 어깨 너비. 자, 뒷목점에서 2분의 어깨 너비를 체크하시고요. 약간의 여유분 또 연장선을 그려 주셔야 돼요. (5cm)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를 5cm 연장된 선은 한 1.5cm 정도 더 밑으로 처지게 이렇게 구해서 어깨 라인을 이 선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조선이 되었죠. 이제 이 선을 쓰지 않고 이 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품도 다 그려줬는데 진동선을 밑으로 5cm 내려줬습니다. 5cm 여분이 나갔고 여유분이 5cm 내려줬고 어깨도 5cm가 내려왔어요. 똑같이 다 5cm니까 기억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직각으로 선이 내려오면서 이 아래는 암홀자 이용하셔서 그리셔도 되고 또 암홀 그리는 손이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그리셔도 되는데 아마도 보조선을 그리시고 암홀자 사용하시면 그리기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작되는 이 점을 맞추시고요. 암홀자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그리시면 우리가 이 코트에서 구하려는 암홀 라인이 나오게 되겠죠. 자, 빨간색으로 암홀선을 그려줬습니다. 자, 이제 다시 목둘레선을 연목선 쪽으로 한 0.7cm 정도 내려가서 목선을 그려줄 건데 목을 너무 많이 파지 않은 상태로 목선을 그려주려고 합니다. 암홀자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목둘레가 나오겠지요. 그 외곽선이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 그리는 이 코트는 뒤가 골선 재단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이 중심선 처리는 하지 않고요. 다만 이 뒤쪽에서 약간 항아리처럼 라인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힙선에서 6cm 올라가시고요. 중간은 3cm 나누면 3cm, 3cm가 되겠죠. 옆 라인도 3cm 올라가고 하나, 둘, 셋. 이 점을 이용해서 아랫선으로 하나는 잘려지고 하나는 윗선으로 선을 그려서 선의 교차를 그 점을 찾으셔서 선을 이어주면 항아리 라인에 코트가 나옵니다. 뒤쪽에만 항아리 라인에 요 디자인을 넣어 줄 거예요. 자, 이 위쪽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려줬죠. 그럼 빨간색은 윗부분,
상단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검정색 곡선은 아래쪽 하단에 해당되는 선입니다. 선의 교차 이렇게 넣어주시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잘라서 검정선은 이쪽에 해당이 되고 빨간 선은 위쪽에 해당이 되겠지요. 식서 방향 재단하실 때 올 방향은 이 방향으로 재단하시면 됩니다. 뒷중심 선이에요. 아래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약자로 센터 백라인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1번 이게 2번 패턴.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외곽선을 좀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파란색 펜으로 좀 진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약간 틀어지게 나와서, 그리고 뒷중심도 살짝 처지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빨간색도 파란색이 한번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렇게 나오고요. 옆선 밑선도 곡자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선을 예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홀선 요 붉은색은 그대로 놔둘게요. 자, 이렇게 나왔죠. 혹시 여기 자를 때 다같이 검정색 선이라 좀 눈에 띄지 않을까봐 파란색 선으로 살짝 보주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선, 아래 선, F1, B1, B2 두 장이 나왔죠. 자, 뒷판을 중심으로 해서 앞판을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판도 제일 먼저 기본선을 그리셔도 되고, 상위 원형을 놓으시고 상위 원형을 이용하셔서 그리셔도 괜찮아요. 상위 원형을 먼저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상위 원형은 2cm씩 여유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여유분이 들어가 있는 합산을 해서 여유분을 더 주시면 됩니다. 자, 앞판도 제일 먼저 가슴선은 뒷판하고 같죠. 같은 위치 놓으시고, 허리선 여기도 앞처짐은 기본으로 쫓아와요. 3cm 선은 놓기 때문에 3cm로 그리고 또 19cm 내려오셔서 힙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선을 약간 길게 빼놓을게요. 그래서 뒷판이 4분의 하이바스트 플러스 5cm를 해줬거든요. 앞판도 5cm 여유분을 줄 건데, 앞판은 유상동으로 사이즈를 놓기 때문에 뒷판보다 살짝 커져요. 그리고 다시 5cm 여유분을 뒷판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5cm 여유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여기는 바스트 플러스 5cm, 뒤쪽은 4분의 하이바스트 플러스 5cm. 엉덩이 부분도 뒷판과 마찬가지로 4분의 힙, 전후차 약간 줘야 되기 때문에 한 6.5cm 정도 아니면 7cm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유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5cm
6.5cm. 그리고 곡자를 이용하셔서 뒷판에 댔던 이 위치를 찾으시면 기울기가 같아서 봉제하시고 재단하실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옷이 완성도가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은 위치로 곡자에 같은 위치를 놓고 기울기를 같게,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비슷하게 밑으로 내려오게 옆선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가품 2분의 가슴 너비, 체크하셔서 어깨선, 기본선 쪽으로 선을 올려주시고요. 목둘레는 똑같이 12분의 하이바스트, 여기도 12분의, 축도자 이용하시면 6분의 하이바스트 반, 이렇게 체크하셔서 여기 목선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어깨 기울기는 똑같아요. 기본선에서 연목점에서 기본선을 타고 18cm 나가서 6cm 내려온 이 지점을, 양쪽 점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연결해 주시는데 뒤 어깨폭은, 앞 어깨폭은 뒤쪽에 이 분량만큼 체크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체크가 되었죠. 여기네요. 이거는 체크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는 앞어깨는 여유분을 주지 않아요. 뒤 어깨에 다하트를 표현해도 되는 뒷판에 이 어깨에 여유분 없이 그대로 5cm가 더 내려와서요. 다시 기울기를 주셔야 되겠죠. 뒷판처럼 1 내지 1.5cm 곡자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연장해 주시고 5cm 점을 찍으신 다음에 직각으로 살짝 내려오다가 앞판에 암홀선을 그려줘야 할 텐데, 앞쪽에 박스형으로 옷을 만들기 때문에 BP점이 필요 없고 언다운 다트도 표현을 안 할 거예요. 모두 다 생략을 할 거라 뒤쪽에 진동선에서 5cm 내려왔죠. 앞쪽은 5보다 좀 더 내려서 5.5 내지 6cm 내려올 거예요. 저는 이제 5.5cm 내려왔어요. 그럼 이 점을 통과하게 암홀 라인을 그릴 건데, 뒷판처럼 암홀자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 앞쪽에 암홀 라인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옆선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될 텐데, 옆선은 곡자를 이용해서 총 길이를 쟀더니 한 58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그대로 줄자를 가지고 가셔서 58cm를 여기다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앞 중심선을 좀 연장해야 되겠죠. 이 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지금 단추 달 이 중심선은 있는데 단추 낸단분이 없어요. 그래서 코트 낸단분, 이 박스라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중심선 이동도 다 생략하고 2.5cm만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2.5cm. 자, 이제 곡자를 이용하셔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려도 되지만 곡자를 이렇게 이용하시면 시작되는 이 부분이 휘어지면서 밑에 옆선 점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앞이 좀 짧고 뒤가 긴데 지금 표현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앞 길이가 더 짧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뒤쪽은 교차되는 부분에서 3cm가 더 내려오기 때문에 3cm, 3cm, 6cm가 되겠네요. 그래서 6cm가 밑으로 더 처지기 때문에 더 많이 긴 것처럼 더 많이 이렇게 처지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앞에 밑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어요. 뒷판, 앞판 이렇게 선이 흘러가겠지요. 주머니 위치, 카라, 안단, 또 밑에 안단 이걸 그려주시면 패턴이 완성될 텐데 본판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이제 소매도 이제 완성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주머니 위치를 한번 설정을 해 볼까요? 주머니는 웰트 포켓을 달 거예요. 자, 여기 어깨 끝점이 여기죠. 그럼 본인의 소매 길이를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 보세요. 소매 길이를 놓으시고 소매 길이보다 2, 3cm 위쪽으로 앞 길이를 기준으로 해도 되지만 저는 소매 길이를 이용했더니 훨씬 더 사용하기도 편하고 주머니 위치도 잘 찾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소매 길이를 중심으로 찾고 있습니다. 포켓의 길이는 10cm, 15cm, 한 16cm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폭은 2.5cm 정도 해서 폭이 아주 넓지도 않고 아주 좁지도 않은 형태의 벨트 포켓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트를 만드실 때 그 기모나 이런 결 방향이 있는 원단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 주머니 이 결 방향을 잘 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털이 이쪽으로 내려오거나 위로 올라갈 때 이 주머니 혼자서만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색이 나죠. 다른 색이 나요. 같은 원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흐리게 보이고 여기는 진하게 보이고 아니면 여기는 진하게 보이고 여기는 흐리고 여기가 흐리거나 여긴 진하고 전혀 다른 색감의 원단을 댄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머니도 결 방향을 잘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 방향은 앞판 전체를 그릴 때 나중에 한번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카라를 그려 볼게요. 그럼 뒷목 둘레를 재야 되겠죠. 줄자를 이용해서 뒷목 둘레를 재서 별이라는 사이즈만큼 나왔으면 이 별만큼을 그릴 텐데 저는 이 몸판 위에 같이 그려요. 같이 그려서 이 목 둘레 돌아가는 이 라인을 그대로 이용해서 저는 카라를 그리고 있는데 몸판에 그리는 방법과 별도로 다시 그리는 방법을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앞판도 0.7cm 정도 여유 주시고요. 앞쪽도 살짝 0.7 정도만 내려와서 목을 많이 파지 않는 형태의 그런 목둘레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심에서 살짝 안쪽으로 목 부분이 살짝 뜨는 경우가 많아서 살짝 휘어서 중심선을 아까 휘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2.5cm 나가는 이 선도 똑같이 그래서 중심을 여기로 정할 거예요. 아몰자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목둘레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붉은색으로 스텐카라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목선을 따라 이 기울기를 그대로 쓰는데 살짝 밑으로 선을 이렇게 처지게 그리면서 여기가 앞중심이죠. 여기보다 살짝 짧게 일단 길이를 설정을 하고요. 직각으로
카라폭을 그려주신 다음에 뒤쪽으로 기울기를 정해야 하는데, 곡자가 위로 많이 올라가면 기울기가 많이 나오게 많이 휘어져요. 얘를 쭉 내려서 기본 목선에서 이렇게 그리면 나중에 이게 몇 센치인지 이게 확인도 가능해요. 얘는 뒷목이 좀 많이 쓰는 형태의 스텐카라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목둘레가 한 8cm 정도, 8.8cm, 8.5cm 이렇게 나오는데 9cm도 나오고 9.2cm, 5cm도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목둘레 기본을 그렸고, 연목점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카라 연목점이. 그리고 스텐카라는 목선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둥글게. 그래서 카라 안쪽도 여기를 이렇게 배가 나오듯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나중에 카라를 달았을 때 이 부분이 이 검정색 목선 목라인과 만나면서 카라가 안정감 있게 앉을 수 있습니다. 이 선에서 코트는 겨울에 입는 거라 좀 추울 때 입기 때문에 뒷목을 충분히 한 10cm 가량 이렇게 놓고 직각으로 손을 시작을 해 놓고요. 앞쪽은 작은 카라를 좋아하시는 분은 한 6.5cm, 7cm는 넘지 않게,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직각이 되게 선을 그려 놓고요. 나머지는 곡자를 이용하셔서 선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러면 카라가 벌써 나왔어요. 뒤는 골선 표시, 이거 뚫려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형지 맞춤 표시로 일단 그려놓고요. 절방향은 이렇게, 꺾임은 한 이 정도 꺾일 거예요. 카라 꺾임은. 그래서 보이는 부분이 뒤쪽, 이쪽과 앞면은 전체가 다 보이겠죠. 카라 여기도 살짝 둥글게, 아주 둥근 형태는 아니고요. 선이 살짝 둥글게 되도록 그려서 이렇게 그리시면 앞에 이 목 라인도 그대로 쓰시면서 카라를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안단 표시를 해야 되겠죠. 안단은 코트지만 넓지 않게 그냥 8cm로 넣겠습니다. 겨울옷이랑 너무 얇다 그러신 분은 9cm 넣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8cm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설정이 살짝 잘못됐네.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약간 삐뚤어진 선이 그래서 나왔네요. 다시 그리고요. 자, 연목은 4cm, 3.5cm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셔서 곡자를 조금 더 올려서 곡자를 뒤집어서 0점이 아래쪽으로 향해서 그리시면 한 번에 여기 직각이 되면서 안단선을 그릴 수 있으세요. 자, 길게 그리고 점을 찍으시면 안단선이 나오는 거 아시죠? 자, 기호 표시에서 안단까지 이렇게 그렸고요. 앞에 인터 프론트 라인 박자를 이렇게 적어 주시고 결방향 표시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주머니도 같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안에 주머니천 표시를 해주시면 나중에 재단하실 때 편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패턴을 봐드릴 때 주머니 천도 같이 이렇게 봐드려요.
주머니천도 저는 이렇게 그려드립니다.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둥글게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는 완만하게 주머니천에도 제가 결방향 표시는 하는데 여기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중천은 이쪽 부분을 식소로 쓸 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결방향을 재단하면 재봉하실 때 여기 사선이 돼서 바이어스 방향 쪽이 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서 이쪽이 식소가 되게 쓸 수도 있는데 이제 봉제하시면서 그 부분은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그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머니 모양, 주머니 속감까지도 다 그려 보았습니다. 자, 이제 외곽선을 한번 더 잘 보이도록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을 살짝 안으로 0.5cm 정도 휘어서 그렸었죠. 외곽선도 약간 휘어지게. 근데 옷을 입을 때는 표시가 안 나요. 이렇게 그리시고 꼭 곡자 이용해서 그리시면 한 번에 좋은 선을 찾을 수 있으세요. 여기도 직접 이렇게 그리지 않고 약간 직각이 되면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근데 이 끝선 정리는 형지를 다 오리신 다음에 겹쳐놓고 완만한 선, 가장 좋은 선을 찾아서 다시 수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앞판의 옆선도 이렇게 그리시고, 저는 곡자를 많이 이용해서 패턴을 그리기 때문에 곡자 없이는 패턴 그리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곡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깨선 이렇게 살짝 꺾어줬었죠. 자, 또 앞에 아몰라인도 붉은색 그대로 남겨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앞, 뒤 패턴이 나왔고요. 카라를 이제 몸판 안에서 그리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별도로 그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라 그릴 때 기본선 이렇게 그리시고요. 뒷목 둘레 별 표시 된 것만큼 보시고요. 이쪽으로는 앞목 둘레를 이렇게 재야 되겠죠. 잰 거를 이 표시로 할게요. 앞목 둘레는. 그래서 앞목 둘레만큼 또 이렇게 왔습니다. 연목점에서 선을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기울기는 4cm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기본선에서 4cm 올라가셔서 이렇게, 그리고 이 점을 향해서 내려오는데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선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앞목둘레 치수보다 이 위치보다 살짝 아마도 짧게 내려오게 되지 않을까요? 자, 이 정도로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카라 높이 10cm. 그러니까 골선 재단이라서 그리고 앞 카라가 직각에서 살짝 앞으로 좀 빼줬습니다. 앞에는 7cm예요. 뒷목과 앞목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앞쪽은 요 부분이요. 휘어진 부분을 카라도 곡자를 이용하셔서 살짝 휘어지게 통통하게 이런 형태로 그리시는데, 카라 꺾임선은 이 정도. 그래서 앞에 보이는 부분하고 뒤에 꺾여져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카라 높이 빼고 이 부분은 아마 비슷한 사이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결방향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굵은 펜으로 대각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스텐카라가 나왔습니다. 밑단이 완만하지 않고 휘어 있죠. 그래서 밑단을 그냥 시접을 주고 꺾어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단이 밑단, 앞판 밑단까지 안단을 연결해서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뒷판은 완만하기 때문에 4 내지 5cm, 4.5cm 넣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앞판의 밑단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4cm 가량을 표시를 하신 다음에, 자, 우리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럼 그대로 자를 올리셔서 살짝 이렇게 꺾어줬었죠. 그래서 밑단도 안단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위에서부터 안단이, 자, 빗금친 부분이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하셔서 안단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안감은 물론 이쪽인데 안단이 밑에서 위로 잘려 나갔다 해서 여기서 1cm를 주시면 안 되고 밑에까지 내려오셔서 1cm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는 4cm가 다시 들어갈 거니까 앞과 뒤가 같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안감의 사이즈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런데 우리가 안단을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을 하면 앞에 안단 빼고 여기 1cm를 주셔서 안단과 안감을 박아주는 그 생각 때문에 여기도 겉가물이 이만큼 잘려지니까 여기가 밑단이 되어서 여기를 기준으로 1cm가 내려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안감이 짧아요. 그러니까 밑에까지 안단 생각하지 마시고 밑에까지 다 그리시고 아래쪽에 안감에 시접 분량을 넣고 재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 앞판에 안단 그리는 것을 빼먹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렸고요.